오늘은 1월 6일자로서 The Korea Times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22면입니다. 1월 6일자 22면. Dear Abby, my husband and I have been married 11 months. 나의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11개월 되었습니다. We have been together 5 years and have lived together for the last 3. 우리는 함께 5년간 해왔으며, 5년간 함께 해왔다는 것은 5년간 교제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은 함께 살았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The last 3는 The last 3 years입니다. 일전에 우리 The past 3 years 이런 식으로 The past라는 표현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last를 즐겼습니다. This is my second marriage and his third. 이번에 결혼한 것은 내가 두 번째 결혼한 것이고 남편으로서는 세 번째 결혼이다. 그러니까 둘 다 재혼 남녀죠. 자, 동거는 이제 뭐 3년 해도 결혼한 지는 11개월 되었죠. I have put up with a lot from him and overlooked way too much. 나는 그 양반을 아주 많이, a lot, 많이 참아왔다. put up with는 참다는 뜻입니다. 속상한 걸 많이 참았다 이거죠. 그리고 overlooked, 봐주었다. overlooked는 감시하도 되죠. 위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잘못을 대충 넘겨주다는 또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입니다. way는 강조사고 too much, too much만 해도 많이죠. 많이 봐줬다. 실수를 많이 그렇게 봐줬다인데 way too much니까 아주 많이. way는 강조사로서 too much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내가 한번 이 프러싱에서 뉴욕 프러싱에서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서점은 관제 노블즈가 폭은 좁고 길이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책을 찾으니까 서점문이 저 안쪽에 들어가라는 뜻으로 way back 이라더라고요. 저 뒤로 들어가라. 이럴 때 way는 아주 하는 강조사입니다. 나는 그 양반을 많이 참았고 또 아주 많이 봐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He isn't affectionate. 그는 애정이 없고 doesn't kiss me hello or goodbye unless I ask.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뭐 만날 때 인사 hello 안녕하세요라든지 혹은 헤어질 때 인사 goodbye 하는 키스를 해주지를 않는다. 자, 우리가 만날 때 이제 퇴근해서 만나면은 키스하면서 hell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부간에도 또 이제 뭐 헤어질 때 내가 갔다 올게 이럴 때 굿바이에 키스를 합니다. 이게 둘째 문장이고 셋째는 카마 찍고 and 마지막으로는 doesn't hug me 나에게 호응도 안 해준다. 여자들에게는 특히 그 헤어질 때 혹은 이제 뭐 내가 출근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포옹을 해줘야 돼요. 여자가 먼저 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악수는 여자가 많이 청하는데 포옹 같은 경우는 또 남자도 꽤 해요. 이런 바라는 걸 볼 때 아마 이 여자가 좀 남자보다도 연상의 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내용 봐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한번 캔자스에서 미조르주 캔자스에서 버스 정류소에서 젊은 흑인 여자
그러니까 대학생쯤 돼 보이죠. 나도 그때 뭐 좀 나이 든 박사과정 대학생이었으니까.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다가 이제 버스가 와가 이 아가씨가 먼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왔으면 빨리 타야 되잖아요. 근데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타는 거예요. 이제 버스 막 떠날 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내가 아하 키스 뭐 키스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허깅을 안 해줬거나 아니면은 좀 다정하게 타치를 안 해줘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그러한 이제 헤어질 때 인사를 바라고 타려고 했는데 버스 막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멈칫하다가 탄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때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He doesn't seem to like sex either. 보통 이제 either 앞에는 칸말을 찍긴 하는데 뭐 이 실용체에서는 구두춤을 흔히 생략합니다. 그는 섹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Though if I say it, he gets mad at me and says he does. 내가 그걸 말하면은 섹스하자.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he gets mad at me. 이때 mad는 angry입니다. 화를 내다는 뜻이에요. 미친 하는 뜻이 아니고 이때 mad는 angry. 나한테 화를 내면서 그는 does는 대동사로서 앞에 like입니다. like 섹스죠. 섹스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는 또한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도 하기야 내가 섹스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양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은 그 양반은 남편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남자가 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다소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We might have sex twice a month. 우리는 한 달에 2번 섹스를 아마 할 걸. may 할 수도 있는데 정중하게 might. 이 조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같으면은 뭐 이미 50대 후반, 막 60대 초반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자가 영상이라 볼 때는 남자는 한 50대 후반쯤. 뒤에 가면 이제 남편의 딸이 16살을 했으니까 이네들이 일찍 결혼하니까 빨라야 40대 후반인데 남자가 40대 후반 돼가지고 뭐 좀 연상의 여인이라 해서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안 하겠어요. I would like it more often than 나는 그보다 즉 한 달에 2번보다 더 자주 하기를 원하지만 would like는 want입니다. would like는 좀 정중한 표현으로 want예요. want는 보통 표현이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표현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I want apples 사와 먹고 싶어 할 때 I would like apples would like 하면 좀 정중하죠. 단어가 둘이니까 단어가 길면 정중합니다. 우리도 가세요, 가세요, 가십시오 이렇게 음절이 단어가 늘수록 정중한 표현이 되잖아요. I would like it. it는 그 섹스죠. 섹스를 그보다는 대때는 한 달에 2번을 말합니다. 그보다는 더 자주 원하지만 I have tolerated his almost non-existent sex drive. 나는 거의 그 남편의 존재하지 않는 한 말은 성욕, 이 욕동이 프로이드에서는 드라이브가 욕동입니다. 근저에 갖고 있는 강한 욕망적인 힘, 움직임인데 강한 이런 성욕을 나는 tolerated, 이해해왔다 이거지. 성욕이 없는 것, 그렇죠? 여기서는 non-existent니까 성욕이 없는 것을 그저 관대하게 봐줘 왔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나보고 제 젊을 때 유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You have a strong drive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강한 박력,
스트롱 드라이브가 박력이죠. 박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드라이브 이렇게 몰아붙이고 강한 욕정이 저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 이런 것이 드라이브인데 he never initiates. 그는 시작을 결코 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저녁에 잠자를 하려면 남자가 먼저 initiate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He never initiates. 시작을 남자가 하지 않는다 이거지. He is very moody and pouts and complains about things not going his way with his job, his life, his 16-year-old daughter who doesn't like to be with him, etc. 그는 very moody, 기분에 잘 빠지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이거죠. 이런 사람 비유 맞추기 어렵죠. 그리고 pouts, 잘 삐지고, 그리고 and complains, 마지막이니까 and를 썼죠. about things,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태에 대하여 불평한다. not going his way, 예를 들면 with his job, 자기 직장이라든지 his life, 그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his 16-year old daughter, 16살 난 그의 전처로부터 나온 딸,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을 해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직장도 갔다 오면 뭐 직장이 불만을 토로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딸에 대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Not going his way 하는 말이죠. 제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 꼭 이렇게 불평을 해냅니다. 근데 딸은 어떠냐? 괄호 속에 who doesn't like to be with him. 이 남편과는 자기 생부와는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etc라는 말은 라틴에서 온 말인데 등등등, 영어로 말하면 and so on, 그런 뜻이죠. yet 그러나 문장의 머리에 오면은 yet가 그러나 but의 뜻입니다. but he doesn't make positive changes. 그는 적극적인 변화를 이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Since the wedding, he has stopped sleeping with me in the same bed. 결혼하고 나서는 난 이후로는 그는 나와 같은 침대에 동침하는 걸 멈춰왔습니다. 멈췄다는, 그 후로는 멈췄다는 거죠. 이게 since 다음에 현재 완료, 뭐 이후로 쭉 해왔다 이런 뜻인데, he claims I snore and it wakes him up. 자, 그러니까 이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he claims that 생각되고 I snore. 아내가 이게 콧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잘 때, 그리고 it wakes him up. 그렇게 소리 내니까 남자가 자다가 깬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침대에 못 자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2번 잘 때는 같은 침대에 들어오겠죠, 남자가. 제가 그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포드라는 작은 동네가 작은 읍이라 할까. 근데 거기에 이제 포크너 20세기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를 조사차 가니까 그 포크너의 방이 따로 돼 있었어요. 적어도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미국 부부도 방이 2개가 여자 방, 남자 방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생각이 나면은 이제 마누라 방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잠자리를 동침을 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자 방, 여자 방 따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I don't like the TV on when I am falling asleep. 나는 이제 잠에 빠져들면은 TV 켜놓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he demands to have it on. it은 TV고 on은 켜놓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또 켜놓을 것을 요구하고, 이게 뭔가 이 부부간에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요청하겠죠.
He won't는 will not이죠. He will not go with me to visit my family, but demands that I go with him on weekends and sometimes during the week to have dinner at his parents. 그는 나의 가정, 내 친정 가정을 말합니다. 친정의 식구들을 방문하러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디맨즈는 남자가 주입니다. 이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주말에 on weekends 그와 함께 sometimes 때로는 during the week 주중에도 말이야 to have dinner at his parents 시댁 부모들과 식사하러 갈 것을 요구한다 이거죠. 불공평하다, unfair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ave dinner 뭐 주로 저녁 식사인데 상황에 따라서 점심이 되기도 해요. 특히 유럽에서는 제가 한번 그 독일 있을 때 그 독일의 의사가 슈타데라는 작은 도시에 참 친했는데 늘 나를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디너를 할 때니까 오라 이래요. 그럼 나는 저녁 식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12시에 오라는, 점심을 여기에서 또한 디너를 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그 점심을 디너로 보는 이러한 유럽 용어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I moved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be with him. 나는 남편과 살기 위해서 to be with him, so as to be with him.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내 이제 전 남편의 자식과의 사이 난 자식이죠. 그리고 그 자식에서 난 또 자식이니까 손자녀지요. 나의 자식들과 손자녀들과 1시간 30분 거리를 떨어져서 이사를 했다. 즉, 내 자식 손자녀는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두고 이제 남편 가까이에 이사를 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When I mentioned that I would like to have the kids spend the night, he comes up with a million excuses why that isn't a good idea. But when his daughter wants to spend the night, it's perfectly fine. 내가 아이들하고 나의 전 남편에게서 난 내 소생을 말하죠. 저녁 시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할 때는 he comes up with a million excuses. 보통은 thousands를 많이 씁니다. 수많은 갈 때 이게 수의 개념과는 관계없이 강조사인데 엄청난 이런 변명을 들고 나오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 전처 자식과 아내의 전처 자식과 함께하는 것이 됐죠. 이전부터 이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좋지 않다는 변명을 막 들고 나오고, 그러나 his daughter, 이 남편의 전 아내와의 나온 16살 난 딸입니다. 이 딸은 밤을 함께 아빠와 보내고 싶어 할 때는 it's perfectly fine. 완벽하게 좋다, 오케이. 뭐 아주 문제 없다는 거지. OMG, oh my God. As I write this, I am wondering why am I with him. 이 문장은 why I am with him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직접 의문문 내가 또 앞에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용도 안 들어가고 이것은 좀 문장적으로 곤란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왜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있는지, 함께 살고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I feel like crying. 울고 싶다 이거지. Feel like 동명사,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I do love him. 강조하려고 do를 썼습니다. do를 안 써도 되는데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는 맞다 이 말이야. 사랑은 틀림없이 하는데 When I think about not being with him, it feels like my heart is falling out of my chest. 내가 남편과 살지 않는다는 생각,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 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기분이다. This it feels like 하면 that 생략되고 that 야가 it을 가주로 받았고 내 가슴이 my heart is falling out of my chest. 물리적인 가슴은 chest고 heart는 그 심장, 내 마음이 이런 뜻이고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지. 우리가 그 애인이든 뭐 배우자든 상대가 없을 때는 혹은 친구든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면은 헤어지기 쉽지는 않겠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혼자 사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녀를 보십시오. 좀 남자는 초라해 보이고 여자는 허전히 외로워 보이고 이렇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응? 그런 이야기입니다. What should I do? 나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편지로 질문합니다. 글을 쓴 이해를 닉네임으로 표현하기를 heartbroken and stuck in the east. 이렇게 heartbroken은 마음이 부서진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stuck 갇혀있다. 우리가 차를 몰다가 눈에 확 처박히는 거 어디에 진흙탕에 차가 바퀴가 처박히는 것을 stuck 된다 해요. I got stuck in the mud. 이게 stuck인데 지금 여자가 꼼짝달싹 못하고 딱 갇혀있다는 뜻으로 in the east, 뭐 이건 동부 지역이겠죠. 미국은 동서남, 뭐 동부, 중부, 서부, 남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동부가 일찍 개척이 되었고 좀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기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다. 아까 서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남부나 중부는 좀 그에 비해서 후져서 좀 물가나 이런 것이 싸고 서부는 중간쯤 되는다고 볼 수 있는데 동부에서 보낸 편지로 가슴이 아프고 참 삶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갇혀있는 여인 뭐 이런 뜻으로 이러니까 이제 상담자 엘비가 Dear Heartbroken 이렇게 말하면서 I know what I would if I were in your situation but I'm not you. 나는 내가 가족법 없었죠. 가정법 과거 I were 현재 사실이 반대입니다. 내가 당신의 상황 즉 입장에 있다면 내가 어찌할까를 나는 알겠다. 가정법의 귀결절에서 would를 쓰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입장이 될 수가 없죠. 당신의 상황이 놓일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한다면 가정해보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은 현재의 어떤 사실에 반대. 그러나 I am not you. 이제 다시 직설법으로 돌아오죠. 야는 그러나 실제 나는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당신이 아닌데 나 당신 같으면 내가 어찌 처신할지 알겠는데 하면서 You stated that you gained insight from writing this letter. 당신은 귀하께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통찰을 얻었다 고 밝혔습니다. You appear to be an intelligent person. 당신은 지적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다른 거 보면 똑똑하지요. I suggest you reread your letter several more times because after you do, I am confident you will know what you need to do. 나는 제안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 편지, 지금 나한테 보내온 이 편지 내용을 몇 번 더 다시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한 후에는 나는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 하고자 하는 바를 당신이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당신이 다시 자신을 돌이켜보면 상황을 다시 되새겨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당신은 그럴 할 만한 충분한 인텔리한 여자니까 It is possible to love someone and not be compatible.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상담자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들은 가지고 가능하다. To love someone.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랑은 돼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느냐? And not be compatible. 이 compatible이 재밌는 단어인데 원래 이 compatible은 양립 가능한, 이건 두 개가 서로 한쪽은 주저앉고 한쪽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같이 나란히 서다, 서로 화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할 수 있으나 화합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하고 이상 서로 안 맞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아주 묘한 말이면서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는 사랑하는데 남자는 제멋대로이고 이제 하는 거 볼 때 남자의 어떤 자신이 있습니다. 뭐 생활비를 많이 대준다든지 좀 여자보다 나이 차가 많이 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뭐 저도 젊을 때니까 호프집에도 가고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호프집에서 호스티스, 그러니까 마담, 우리말로 뭐죠? 사장님, 호프집 여자 사장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 삼아 남편이 자기보다 7살 위라는 거지. 자기가 남편보다 7살 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상이 여인이니까 상당한 나이 차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뭐 가사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격도 부지런하니까 잘한다고. 그러나 나는 이런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고 한데 이 생활이 만족스럽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또 그만한 능력도 되고. 아무래도 나이 차가 있으면 이제 손위에 나이 든 사람이 좀 많은 양보,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 부부 생활을 감당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